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네이블연구실 박사과정 김지성입니다. 오늘 저는 피소니와 동료들이 2018년에 발표한 후천성 농인 성인의 인공어학 의식 후 언어학습 및 기억력 CVLT를 활용해서 새로운 발견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Ear and Hearing이라고 저희 분야에서 JCI에서는 1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논문이죠. 저널입니다. 본 연구는 큰 주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스터디 1 해서 타당성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연구 스터디 2로 해서 스터디를 2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스터디 1 타당성 연구 설명드리고 그 다음 본 연구 설명드리고 제너럴 디스커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는 그러니까 인공화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의학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 중의 하나로 많은 난청 환자들한테 소리를 되찾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 25%에서 30%의 사용자는 이식 후에도 최적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특히 소음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 저하, 전화 통화의 어려움, 그리고 음악 인식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왜 어떤 사용자는 결과가 매우 좋은 반면에 또 다른 사용자는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고요. 잔존 청력, 이식 연령 등 기존 임상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개인차를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데 왜 어떤 사용자는 결과가 좋은 반면 다른 사용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었고요. 이 연구자들은 잔존 청력이나 이식 연령 같은 기존의 임상적 요인만으로는 이 거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바텀업의 문제입니다. 인공와어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는 원래 소리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탑다운의 문제입니다. 음성인식이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주의력, 학습, 기억력 같은 고차원적 인지 자원을 활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인지 능력의 차이가 불완전한 신호를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 능력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본 연구의 목표는 청각 능력의 역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언어 학습 및 기억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인 캘리포니아 언어 학습 검사, 즉 CVLT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 랩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SVLT랑도 비슷한데요. 이 검사는 단어 목록을 반복 학습하면서 기억의 인코딩, 저장, 인출 전략을 상세히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CVLT는 단어를 청각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난청인의 청력 자체가 이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 기분 CVLT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그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SVLT처럼 청각적으로 들려주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CVLT를 이제 컴퓨터 화면에 단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피험자의 청력 수준이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순수한 인지 처리 능력만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1, 연구 2를 통해서 인공화학 사용자의 결과 차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예측 변수, 즉 인지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개인화된 재활 및 중재 전략의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타당성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연구 1A는 청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1B는 노년층 대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A를 봤을 때 이제 청년층 그 4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청각으로 하고 절반 시각으로 하고 무작위 배정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이제 CVLT가 변수들이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들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좀 가져왔는데요. SVLT는 저희 3번 하죠. CVLT는 5번 진행하고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 A
이제 1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 A를 5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B를 줍니다. 리스트 A랑 절반은 같은 범주, 절반은 다른 범주로 해서 순행 감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단기 지연으로 해서 리스트 A를 다시 들려주지 않고 바로 또 리스트 A를 다시 해볼래요? 해서 역행 감섭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A에 속했던 범주를 주고 회상을 시킵니다. 뭐 과일엔 뭐가 있었나요? 리스트 A에서 과일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20분 동안 지연 후에 이제 똑같이 리스트 A를 자유회상하라고 하고 또다시 그 범주를 주고 물어보고 그다음 레코그니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매우 명확했어요. 두 그룹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고 뭐 학습 곡선도 동일하고 장기 지연 회상 점수에서도 단기 지연 회상 점수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두 효과, 최신 효과, 간섭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로 패턴을 보여서 두 개 청각적으로 제시하든 시각적으로 제시하든 문제가 없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두 번째 그 1B에서는 이 연구의 본 연구의 대상이 노년 인공화학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1B에서 이제 노년층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1A와 동일하게 설계를 하고 이건 조금 더 그러니까 단축형 버전으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보니까 또 똑같이 문제가 없다, 시각과 청각에서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연구팀이 개발한 비주얼 버전의 CVLT가 청각 능력이라는 교란 변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도구임을 최종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인 스터디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타당성이 이제 검증된 도구를 가지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에만 집중을 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I를 통해 들어오는 신호가 본질적으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이 부족한 상향식 정보를 보상하기 위해 하향식 처리에 강력하게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향식 처리의 핵심 자원이 바로 장기 기억과 다회차 학습 능력입니다. 여기 여러 번 학습을 하니까 다회차 학습 능력이죠. 즉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고 낯선 CI 신호 패턴을 새로운 지식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스터디 2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수 언어 능력 학습. 저희가 비주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인공화학 그룹과 정상 청력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학습 기억 능력이, 그러니까 CVLT의 점수가 이 CI 사용자의 실제 음성 인식 결과를 예측하는 핵심 변수인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CI 그룹과 정상 노년층 그룹보다 CI 그룹이 CVLT 스윙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며 CVLT 비주얼 버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음성 인식 결과가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총 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고 후천성 난청 인공화학 사용자 그룹인 ECI 그룹 그리고 연령, IQ,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두 일치시킨 정상 청력 노인 25명으로 ONH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핵심 측정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CVLT 비주얼 버전 VCVLT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 변수는 프레스토 문장 검사를 줘서 프레스토 문장 검사는 다양한 화자로 구성되어 있는 하향식 처리가 많이 요구되는 고난이도 과제거든요. 그걸 이제 핵심 결과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결과는 기본 학습 및 기억 능력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CVLT 5번 학습하는 동안 CI 그룹과 Normal Aging, ONH 그룹 간의 학습률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기 회상 점수 그리고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을 보는 제인 점수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 CI 그룹의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 저장 능력 자체는 정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간섭 관리 및 인지 제어 능력에서 발견됐습니다. CI 그룹은 간섭 목록의 회상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CI 그룹은 순행 간섭, 즉 이전에 학습한 리스트 A가 리스트 B의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에 조금 더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PI로부터 해제, 그러니까 ONH그룹은 새로운 범주의 단어가 등장하자 간섭에서 벗어나서 회상률이 증가했지만 CI그룹은 이러한 해제 효과를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 그룹의 결함이 저장이 아닌 이전 경쟁 정보를 억제하는 인지 제어 및 인출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청각적인 인지 제어 능력이 실제 청각적 음성 인식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I 그룹 내에서 청력과 무관한 VCVLT 리스트 B 점수와 그 유동지능 점수, 레벤스 점수가 있거든요.가 모든 음성 인식 검사, 프레스토 검사와 매우 강력한 정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과연 무엇이 CI 성공을 진정으로 설명하는가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모델 1을 보면은 이식 연령과 난청 기간 등 전통적인 임상 요인들만 투입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프레스토 문장 인식률의 28%만 설명을 했습니다. 모델 2를 했는데 청력과 무관한 그 CVLT 점수 그리고 레벤스의 그 유동지능 점수를 추가 투입을 했을 때 설명 R 스퀘어가 65%로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CI 성공 여부는 귀 상태뿐 아니라 뇌의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 간섭을 억제하는 능력에 크게 좌우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발견을 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그룹은 저장 능력은 정상이지만 경쟁 정보를 억제하는 인지 제어 능력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청각과 무관한 양식 일반적인 결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증은 이 비청각적 인지 제어 능력이 실제 음성 인지 결과를 강력하게 예측했습니다. 전통적 요인에 인지 요인을 추가하자 설명력이 65%로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학 성공은 단순히 귀로 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뇌가 이 불완전한 신호를 해석하고 간섭을 억제하는 하향식 인지 제어 능력에 크게 좌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VLT와 같은 비청각적 인지 검사는 CI의 예후를 예측하고 인지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CVLT라는 타당한 도구를 확립하고 CI 사용자의 순수한 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CI 그룹의 핵심 결함은 기억 저장이 아닌 청각과 무관한 양식 독립적 인지 제어 능력에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세 번째, 이 인지 제어 능력이 바로 CI 결과의 거대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missing piece, 잃어버린 조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구가 총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지는 귀와 뇌를 잇는 인터페이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화의 성공은 단순히 귀로 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뇌가 이 불완전한 신호를 해석하고 간섭 억제하는 하향식 인지 제어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VCVLT 같은 비청각적 인지 기능 평가는 CI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인지 재활을 개발하는데 임상 현장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이 논문은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